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가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차별하는 남편에게 복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봉은 남편보다 정확히 3배가 높아요.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온전히 제 돈으로 아파트를 샀죠. 계약금부터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대출 한 푼 없이 오직 제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마련한 온전한 제 집이에요. 명의는 당연히 제 단독 명의로 했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 통장에 모아둔 돈이 600만 원이 전부였고 결혼 후에도 생활비의 대부분을 제가 부담했으니 애초에 공동명의라는 말을 꺼낼 주제도 못 됐죠.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친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쑥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다음 달에 새 집으로 이사가면 장모님이랑 처형 너무 자주 부르지 마. 나 솔직히 처가 식구들 오면 좀 불편해. 숨도 막히고 공황장애 올 것 같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돈으로 산 내 집에 내 엄마랑 내 언니가 오는 게 왜 불편해? 당신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우리 언니가 철마다 사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장모님이 나한테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나 사람 많은 거 싫어하는 거. 내 식구들도 명절 아니면 잘 안 부를 테니까 처가 식구들도 어지간하면 부르지 말자고.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래.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 진짜 이기적이네. 처가 식구들 오면 공황장애가 온다는 핑계로 내 가족들 발길을 끊겠다는 거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양가 식구들 전부 부르지 마.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주버님도 이 집에 오실 일 없는 걸로 알아? 알았어. 내 식구들도 안 부를 테니까 걱정 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자기 식구들도 부르지 않겠다고 확언을 했고 이사 준비로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단 알았다고 선을 긋고 넘겼어요. 남편의 저 뻔뻔한 선언이 훗날 엄청난 짓을 꾸미기 위한 밑밥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대망의 이사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포장회사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먼지가 난다며 안방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쯤 되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백수인 아주버니가 빈손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이사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새집 구경을 하러 온 거였어요. 아이고, 집이 넓긴 넓다. 거신 창문 큰 거 보니까 내 속이 다 뚫리네. 도윤아, 네가 이사하느라 고생이 많다. 네가 꼼꼼해서 이사업체도 잘 골랐나 보네. 바닥에 흠집 하나 안 나게 잘 옮겼다. 언니, 새집 냄새 좀 나긴 하는데 인테리어는 꽤 괜찮네요. 오빠가 안목이 좀 있잖아요. 오빠가 고른 벽지 색깔 마음에 드네요. 아가씨, 이 집 인테리어 제가 직접 자재 꾸르고 업체 선정해서 제 돈으로 다 한 거예요. 그이는 옆에서 거둔 것도 없고 벽지 색깔은커녕 견적서 한번 본 적 없어요. 당신은 왜 가족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집 나르는 거 다 감독하고 신경 썼잖아. 재서씨, 여기 작은 방에는 PC 말입니다. 모니터도 크고 사양 보니까 엄청 비싼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씩 와서 게임 좀 해도 되죠? PC방 가기도 귀찮고 마침 집도 가까워졌는데 잘 되네요. 재서씨는 어차피 회사 가면 PC 안 쓰시잖아요. 아주버님, 그건 제 업무용 PC라서 곤란해요. 안에 중요한 회사 자료도 많고 제가 기계 예민하게 써서 다른 사람 손 타는 거 안 좋아해요.
근처에 PC방 많으니까 거기 이용하세요. 헤이, 재수씨, 가족끼리 야박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뭐 고장이라도 내겠습니까? 그냥 주말에 2-3시간만 쓸게요. 이사 첫날부터 자기들 안방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켜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기가 막혔지만 짐 정리가 우선이라서 일단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시켜줬어요. 밥을 다 먹고 정리가 얼추 끝나갈 무렵 밖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린 건 바로 그때였죠. 화면을 보니 친정엄마와 친정언니가 양손 가득 커다란 반찬통과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려는데 거실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와 현관문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당신 장모님 불렀어? 내가 처가 식구들 오면 공항 온다고 분명히 말했지. 양가 식구들 다 안 보기로 약속했잖아. 지금 온 시댁 식구들은 뭔데? 일단 문부터 열어. 당장 비켜. 안 돼. 나 지금 심장 빨리 뛰고 숨쉬기 힘들어. 당장 돌아가시라고 해.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남편의 억지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남편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도어록을 열어버렸죠. 문이 열리자 비에 젖은 친정엄마와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윤지야, 이사 잘했어? 비가 와서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 점심은 먹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파김치랑 갈비찜 잔뜩 해왔어. 이사하느라 힘들 텐데 저녁에 든든하게 데워 먹어. 제부도 고생 많았네. 들어가자. 무거워 죽겠어. 팔 빠지겠다. 엄마와 언니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는데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아니 사돈,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도윤이 이사하느라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데 쉴 틈을 안 주시네. 예의가 없으신 건지 눈치가 없으신 건지. 사돈 어른도 와 계셨네요. 우리 딸이 제 돈으로 산 집에 반찬 좀 넣어주러 온 건데 그게 그렇게 눈치 볼 일인가요? 그리고 이사는 포장이사가 다 해줬을 텐데 김서방이 피곤할 게 뭐 있나요? 장모님, 저 처가 식구들 보면 숨 막히고 공황 증상 온다고요. 제발 좀 가주세요. 저 지금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당장 나가주세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 척 가슴을 치며 친정엄마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어설픈 발연기에 친정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죠. 제부, 지금 말 다 했어? 내 동생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먹일 반찬 하나 못 가져와? 제부 통장에 600만 원 있던 거 내 동생이 빚 없이 시작하려고 다 덮어주고 걷어준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디서 유세야? 처가가 우스워?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린애가 끼어들어. 우리 아들 쥐어짜서 집 하나 샀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도윤이 예민한 거 알면서 꾸역꾸역 찾아서 기어이 사람을 잡네 잡아. 당장 못 나가? 조용. 말 조심해. 내가 내 아내랑 사는 거지 처가랑 살아? 당신들도 선 넘지 말고 당장 나가. 안 나가? 흥분한 남편이 현관에 서 있던 친정엄마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중심을 잃은 친정엄마가 뒤로 휘청거리며 신발장 벽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같이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엉겨붙어 싸우는 건 가장 미련한 짓이니까요.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 밀었어? 이것들이 진짜 단체로 돌았나? 김도윤, 너 오늘 죽었어? 언니가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잽싸게 바닥에 있던 반찬통을 집어들어 현관 밖 복도를 향해 힘껏 집어 던졌어요. 무거운 플라스틱 반찬통이 대리석 복도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박살났고 시뻘건 파김치 양념과 진한 갈비찜 국물이 복도 사방으로 낭자하게 튀었어요. 코끝을 찌르는 젓갈 냄새가 훅 끼쳐왔죠.
신우와 아주버니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당장 안 나가? 우리 도윤이 공항 와서 쓰러지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교양 없는 것들이 남의 귀한 아들 다 망치네.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가. 교양? 남의 돈으로 산 집에 숟가락만 얹고 들어서 안방 차지하고 앉은 게 교양이야? 도둑놈의 심보지. 당신들 오늘 내가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으로 싹 다 쳐넣을 거야? 불러. 당장 불러. 내 아내 집인데 내가 내 식구들 부른 게 무슨 주거침입이야. 당신들이 불청객이지. 장모님, 처형. 앞으로 이 집에 발끝이라도 들이면 제가 가만 안 둬요. 그래, 더러워서 간다. 윤지, 너 당장 짐 싸서 나와. 이런 인간들하고 섞여서 어떻게 살아? 당장 이혼해. 제가 친정엄마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분노로 씩씩거리는 엄마와 언니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언니, 일단 돌아가. 내가 나중에 상황 정리하고 연락할게. 지금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어서 가.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너 바보야? 이걸 참아? 당장 경찰 불러. 우리 엄마 밀친 거 상해를 진단서 끊고 저것들 다 내쫓아. 참는 거 아니니까 내 말 듣고 일단 가. 내가 알아서 해. 나 믿지? 제발 내 말 좀 들어, 언니. 여기서 저런 인간들하고 똑같이 진흙탕 싸움할 필요 없어.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분노로 주먹을 쥐고 떠는 언니를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워보냈어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엉망이 된 반차를 보며 속상해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턱끝까지 욕이 차올랐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표정을 완전히 지웠어요. 엉망이 된 복도를 휴지로 대충 닦아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을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방금 전까지 숨 넘어갈 듯 연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죠. 당신도 봤지? 장모님하고 처형 막무가내 한 거. 나 진짜 그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당신이 중간에서 말을 똑바로 전했어야지. 이사 첫날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네 엄마랑 언니 탓할 거 없다, 윤지야.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앞으로 친정 식구들은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내 말이 틀리니?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고 앉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냈어요. 제가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는 건 제일 멍청한 짓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제가 나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가장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응징은 저들이 가장 안심하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법과 증거로 완벽하게 짓밟아주는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굴복한 척 연기하기로 했지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죠. 비 오는데 냄새나는 반찬까지 뒤집어 쓰게 해서 죄송해요. 복도는 제가 알아서 치울 테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친정 식구들은 절대 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할게요. 진작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화낼 일도 없었잖아.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어? 그래. 부부 사이에 남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다. 우리 도윤이 성격 예민한 거 알면서 네가 맞춰줘야지 어떠겠니? 오늘 이사하느라 다들 고생했는데 저녁이나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저는 차갑게 식은 속내를 완벽하게 숨기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웃었죠. 당신들이 내 집에서 마음 편히 구워 먹고 시켜 먹을 수 있는 밥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이사 날에 난동이 있은 후 저희 집에는 이상하고 불공평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죠. 남편은 제가 친정 식구들의 발길을 완전히 끄는 것을 보고 기고만장해졌어요.
자신이 집안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처가 식구들만 보면 공황장애가 온다던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는 수만 번 가빠하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며 핀잔을 주더군요. 당신 내일 어머님이랑 식구들 올 건데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 비었어? 내가 어머니 삼겹살 좋아하신다고 넉넉히 사다 놓으라고 했지. 처형이 저번에 와서 행패 부린 거 내가 다 넘어가 줬잖아. 당신도 내 식구들한테 성의를 보여. 알았어. 당신 공황장애 안 오게 내가 잘 챙길게. 고기 부위는 어디로 사다 놓을까? 과일도 좀 살까? 어머님 삼겹살 좋아하시니까 2근 사고 형 먹을 한우 특수 부위도 좀 사. 참, 여동생은 해산물 좋아하니까 전복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놔. 맥주도 꽉꽉 채워놓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댁 식구들의 만행이 시작되었죠. 토요일 점심이 되자마자 시어머니, 백수 아주버니, 시누이가 우르르 몰려와 소파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고기를 구워 대령하는 식모 역할을 자처했어요. 저들이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 덕분에 내가 늙어서 호강을 한다. 이 넓은 새 아파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 고기 냄새도 안 배고 참 좋다. 윤지야, 넌 서서 뭐하니? 고기 안 되짚고. 네, 어머님. 타지 않게 잘 구워서 상에 올릴게요. 재수씨, 한우가 입에서 살살 녹네요. 역시 집이 좋으니까 고기 맛도 다릅니다. 제가 면접 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말마다 와서 기력 보충 좀 해야겠습니다. 언니, 저번 주에 보니까 언니 화장대 백화점 1층에서 파는 영양크림 새 거 있던데 그거 제가 가져가도 되죠? 언니는 돈도 잘 벌고 피부과도 다니니까 그런 거 하나 더 줘도 되잖아요. 저 요즘 피부가 너무 푸석해서요. 아가씨, 그거 제가 아끼는 거고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걸 그냥 가져가시게요? 네, 오빠가 가족끼리 다 같이 쓰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빠, 내가 언니 화장품 좀 써도 되지? 응, 그럼 써. 뻔뻔하게 제 물건을 탐내는 시누이와 그걸 허락하는 남편을 보며 헛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저는 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치우며 안방과 서재 그리고 거실 구석구석에 화재 경보기와 공기청정기로 위장한 투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오디오까지 선명하게 녹음되는 최고급 장비였죠. 법정에서 저들의 목줄을 조일 완벽한 목격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 뒤 평일 오후에 회사에서 조용히 홈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켰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제가 출근하고 텅 비어있어야 할 집에 누군가 자연스럽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바로 백수 아주버니였죠. 아, 시원하다. 역시 동생 집이 최고야. 아주버니는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어 제가 아끼는 고급 탄산수와 수입 과일을 꺼내 먹었어요. 그러고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족발과 보쌈 세트를 시키더군요. 결제는 현장 결제가 아니라 제 남편의 카드로 등록된 앱 결제였어요. 잠시 후 배달 음식을 받은 아주버니는 제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제 서재로 직행했어요. 나 도윤이 집이야. 여기 재수씨 컴퓨터 PC방 장비보다 훨씬 좋아. 속도 날아다닌다니까. 재수씨 회사 가면 어차피 빈집이니까 내가 낮에 와서 좀 써도 돼. 도윤이가 비밀번호 알려줬어. 이따 저녁 먹기 전에 나갈 거야. 아주버니는 제 업무용 PC를 켜고 온갖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했어요.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리며 게임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제 휴대전화 화면에 녹화되고 있었죠. 저는 아주버니가 집에 들어온 시간, 서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시간,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장면을 전부 날짜별로 캡처하고 영상으로 백업했어요. 이 모든 건 나중에 무단 주거 침입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완벽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니의 무단 침입을 확인한 다음 날,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으려 드레스룸에 들어갔는데 묘한 위화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중요한 미팅 때만 드는 샤넬 가방 하나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구입해 아직 택도 떼지 않은 막스마라 코트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곧바로 전날 낮 시간대에 드레스룸 앞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았어요. 이번에 도어록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제 가방과 코트를 챙겨서 큰 쇼핑백에 담고 있었죠. 오빠가 어차피 언니 옷이랑 가방 널렸다고 모를 거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거 중고로 당근에 팔면 2달치 월급은 나오겠네. 언니는 돈 많으니까 또 사면 되지 뭐.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켰어요. 우리 동네 주변으로 검색 범위를 좁히고 명품 브랜드와 코트 브랜드를 검색했죠. 아니나 다를까 불과 3시간 전에 제 가방과 코트가 판매글로 올라와 있었어요. 심지어 사진의 배경은 저희 집 손님방 러그 위였죠. 저는 섣불리 신우이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익명으로 가입한 제 2번째 계정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채팅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가방이랑 코트 2개 다 일괄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퀵 서비스를 보낼 테니 물건 확인만 되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신우이는 돈이 급했는지 단숨에 거래를 수락했고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보내 제 물건을 고스란히 다시 제 손으로 가져왔어요. 신우이의 계좌번호, 거래 내역, 그리고 물건을 훔쳐나가는 CCTV 영상까지 완벽하게 절도죄와 작물 취득의 증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제 집은 범죄의 현장이자 저들을 올가맬 거대한 거미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만행의 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미고 있는 소름 끼치는 음모였죠. 주말에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2 사람의 대화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도윤아, 내가 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아보았다. 변호사가 뭐라더냐? 이 아파트 네 명의로 반 넘겨올 수 있대. 엄마, 쉿! 목소리 낮춰. 아직은 윤지가 눈치채면 안 돼. 일단 변호사 말이 아파트 명의가 윤지 단독이어도 결혼기간 중에 늘어난 재산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게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대.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고무장갑 끼고 청소기 돌리는 척 앞치마 두르고 사진 찍어두라고 한 거 아니냐. 내가 이 넓은 집 청소 다 해주고 살림 도와줬다고 끈질기게 우기면 그게 다 네 기여도로 인정받는 거랬지. 응, 맞아. 그리고 내가 내 통장에서 윤재 통장으로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라고 찍어서 이체하고 있잖아. 내 월급이 적어서 큰 돈은 못 보태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냈고 엄마가 가사노동 지원해줬다고 밀어붙이면 최소한 30%, 법정 가서 잘 울고불고 하면 40%까지 지분 뺏어올 수 있대. 아이고, 네 새끼 똑똑하다. 그게 집에 평소에 연봉 높다고 콧대 높은 꼴 보기 싫었는데 나중에 이혼 도장 찍고 아파트 반 날아가면 아주 피눈물을 흘리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납작 엎드려서 비위 잘 맞춰줘라. 걱정 마. 윤지 걔 바보잖아. 나랑 우리 식구들한테 꼼짝도 못해. 처가 식구들 오면 내가 쓰러지는 척 좀 했더니 자기 엄마랑 언니 발길도 다 끊었잖아. 내가 알아서 이 집 지분 빼돌릴 테니까 엄마는 주말마다 와서 사진이나 틈틈이 잘 찍어둬. 영상을 확인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저들이 제 엄마를 문전박대하고 제 집에 뻔질나게 드나든 진짜 이유가 밝혀진 거죠.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제 재산을 뜯어먹을 기여도를 조작하기 위한 치밀한 사교극이었던 거예요. 분노를 넘어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얕은 수작으로 감히 내 돈으로 산 내 집을 넘보다니. 저들의 그 알량한 계획을 산산조각 내줄 생각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대학 선배이자 이혼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최 선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선배는 제가 건넨 증거 파일과 정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혀를 내둘렀어요. 윤지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다 참고 증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모았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머리채 잡고 싸웠을 건데. 선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똑같이 개를 물 수는 없다고요. 몽둥이로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 다신 안 덤비죠. 남편이 꾸미는 재산 분할 헛소리 확실하게 막을 수 있죠? 막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밟아버릴 수 있어. 선배, 위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본이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남편 지갑 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전과자 만들고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걱정 마. 완벽하게 가능해. 일단 신우이는 네 명품 가방이랑 코트 훔쳐서 중고마켓에 팔았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특수 절도죄랑 작물 취득으로 형사고소 바로 들어갈 수 있어. 형사 처벌받게 하고 그 훔친 물건 값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어서 민사로 신우이 월급 통장 압류해버릴 거야. 아주버니는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뻔뻔하게 들어와서 제 PC를 쓰는데요. 아주버니는 주거침입죄가 정확히 성립돼. 도어록 비밀번호를 네 남편이 알려줬다고 100번 양보해도 공동 거주자이자 실소유주인 네가 출입에 동의하지 않았잖아. 네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무단으로 들어온 거니까 빼박이야. 게다가 네 허락 없이 전기를 쓰고 컴퓨터 장비를 마모시킨 거에 대해서 무단 점유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까지 소급해서 싹 다 청구할 거야. 남편은 아내 몰래 집 비밀번호를 빼돌려서 친족의 주거 침입을 방조한 셈이니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불리한 유책 사유가 추가되는 거고.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요. 선배,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소장과 고소장은 언제쯤 저들에게 날릴 수 있죠? 네가 디데이만 정해서 신호 주면 돼. 신호 떨어지는 즉시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넣을 수 있게 서류는 내가 다 세팅해 둘게. 저것들 아주 제대로 걸렸어. 마침내 제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든 반격의 퍼즐을 맞출 디데이 주말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놓고 제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당신, 오늘 어머님 오시면 저번처럼 삼겹살만 덜렁 굽지 마. 알았어. 당신 식구들 오는데 내가 신경 써서 다 준비해야지. 전복은 제일 큰 걸로 사고 한우도 2+로 사올게. 술은 당신이 좋아하는 발렌타인 꺼내놓을까? 당연하지. 내 집에서 내 식구들 모이는데 그 정도는 까야지. 장모님이랑 처형 안 오니까 집이 이렇게 평화롭고 좋잖아. 진작 이랬어야 해. 당신 빨리 마트나 다녀와.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울리고 시어머니, 아주버니, 시누이가 요란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실을 차지했어요. 윤지야, 넌 집만 받고 뭐하니? 고기 냄새 배기 전에 얼른 불판부터 세팅해라. 도윤아, 넌 소파에 누워있어. 평일 내내 돈 버느라 고생했는데 주말에는 쉬어야지. 언니, 저 오늘 입맛 없으니까 전복 버터구이 바싹 익혀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 다음 달에 이 집 손님방에 내 짐 좀 갖다 놔도 되지? 어차피 남는 방인데 나 주말마다 와서 좀 자고 가려고. 재수 씨, 저번에 보니까 텔레비전 옆에 게임기 새로 사셨던데 그거 제가 제 방으로 가져가서 좀 켜봐도 됩니까? 식사 준비하실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 나면 정신 없으실 텐데 제가 조용히 방에 가서 게임 좀 하겠습니다. 그래,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하셔. 당신 빨리 상 차려. 식구들 배고프다잖아. 네, 어머님, 아가씨. 전복 금방 구워드릴게요. 아주버님도 게임기 방으로 가져가서 하세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삼키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불판을 깔고 한우 살치살과 삼겹살을 올렸죠.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기 기름이 제가 아끼는 대리석 식탁과 거실 바닥으로 사방팔방 튀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젓가락을 들이밀며 정신없이 입으로 집어넣고 있었죠. 남편은 비싼 양주를 따서 아주버니와 잔을 부딪히며 기고만장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 많이 먹어. 내 집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드셔도 돼. 엄마도 많이 드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는 더 넓은 집으로 모실게. 그래, 우리 도윤이가 최고다. 며느리 혼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니? 다 남편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가정이 굴러가는 거지. 윤지 너도 우리 아들 잘 만난 줄 알아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현관에 나타난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본 순간 시끌벅적하던 거실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섬뜩한 정적이 흘렀어요. 고기를 씹던 시어머니의 턱이 멈췄고 양주잔을 들고 있던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당당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친정엄마와 친정언니였어요. 저번 이삿날 반찬을 집어던지며 내쫓겼던 그 모습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날선 눈빛을 한 채로요. 당신 장모님이랑 처형이 왜 여기 있어? 내가 처가 식구들 오면 공항 온다고 분명히 말했지. 지금 당장 안 내보내? 나 지금 또 숨 막히려고 하잖아. 남편이 가슴을 보여잡고 소파에서 헐떡이는 신용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니 사돈, 거머리처럼 여길 또 왜 와요? 우리 도윤이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윤지 너, 네 애미랑 언니 당장 못 내보내? 이것들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 남의 집? 이 아줌마가 노망 났어? 내 동생 통장에서 돈 100%다 나간 내 동생 명의 집인데 누가 남의 집이래? 숟가락만 얹고 고기 처먹는 당신들이 불청객이지. 공항? 어디서 되지도 않는 발연기야. 네 입으로 들어가는 그 2플러스 소고기 내 동생 카드로 긁은 건데 안 체하고 잘도 넘어가네? 처형, 말 조심해? 당신 미쳤어? 부부 공동재산 몰라? 내가 가장인데 내 집이지. 이게 왜 윤지 혼자 집이야? 당신 당장 장모님이랑 처형 안 끌어내면 나 진짜 오늘 당장 이혼할 거야? 이혼이라고!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그가 제가 이혼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매달릴 거라고 확신하는 그 오만한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참았던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이혼해. 제 입에서 나온 차갑고 단호한 한마디에 거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식탁 의자에 걸쳐두었던 제 가방을 열어 아주 두껍고 묵직한 서류봉투 3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름이 튄 식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던졌어요. 당신이 원하던 이혼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어. 도장만 찍어. 그리고 이혼은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당신 식구들 전부 다 뼈저리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내 집에서 다 나가? 당장?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무섭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혼 타령이에요. 오빠가 그냥 화나서 한 말이잖아요. 아가씨, 무서워? 아가씨는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야. 경찰서 갈 준비나 해. 제가 첫 번째 서류 봉투를 열어 신우이의 얼굴 앞으로 던졌어요. 그 안에는 신우이가 제 명품 가방과 코트를 들고 나가는 홈카메라 캡처 화면, 당근마켓 판매글 캡처본, 그리고 제가 익명으로 구매하며 입금했던 신우이의 은행 계좌 내역서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내 드레스룸에서 샤넬 가방이랑 막스마라 코트 훔쳐서 중고로 팔아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내가 심부름센터 직원 보내서 다시 다 내 돈 주고 사온 거야. 아가씨 계좌로 돈 꽂힌 내역 내가 다 확인했어. 특수절도죄 작물 취득이야. 이거 오늘 아침에 내 변호사가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 접수했어. 아가씨 회사에 경찰 찾아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해. 그리고 훔친 물건 값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갔으니까 월급에 가압류 걸릴 준비 단단히 해. 언니, 그거 오빠가 안 쓰는 거라고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내 물건은 왜 남편이 허락해? 장무라비가 허락하면 도둑질이 합법이 되니?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신우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곧바로 두 번째 서류 봉투를 열어 게임기를 들고 서 있던 아주버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주버니의 서류에는 평일 낮 시간대마다 도어록을 열고 들어오는 영상 캡처본, 배달앱 결제 내역, 제 PC를 사용한 로그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주버님, 주말마다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출근한 평일 낮에 몰래 들어와서 제 PC로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었죠? 재수씨, 그거 도윤이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온 겁니다. 가족끼리 빈집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비밀번호를 누가 알려주든 실소유주인 내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무단 주거 침입이에요. 아주버님 전과 생기는 거 순식간이에요. 게다가 허락 없이 내 PC 마모시키고 전기 쓴 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여기 다 정리해놨어. 아주버님 PC방 갈 돈 아끼려다 수백만 원 뱉어내게 생겼으니까 알바라도 구해서 갚을 준비하세요. 아주버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세 번째 봉투를 집어들어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서 엑셀 파일과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변호사 상담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작당 모의를 하던 영상의 녹취록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 네가 감히 우리 뒤를 캤어?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네? 함정은 아줌마가 파셨죠. 제 아파트 지분 반 뺏어보겠다고 기여도 조작하려고 어머님이 앞치마 두르고 청소기 돌리는 척 사진 찍으신 거 이 홈캐메라에 다 찍혔어요. 여기 녹취록 보세요. 이혼할 때 아파트 반 넘겨올 수 있다고 어머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 그거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 없어. 그리고 내가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보낸 거 다 입증할 수 있어.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했다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 집은 무조건 내 거야. 남편이 악을 쓰며 우겼지만 저는 선배 변호사와 완벽하게 검토를 끝낸 후였어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남편의 얼굴 앞으로 엑셀표를 들이밀었어요. 불법 녹음? 내 집에서 내 홈카메라로 찍힌 거라 증거 능력 차고 넘치니까 걱정 마. 그리고 50만 원. 여기 엑셀표 똑바로 봐. 이 집 아파트 관리비가 30만 원, 가스비랑 전기세가 15만 원, 당신이 보는 인터넷 TV 요금이 5만 원이야. 당신이 낸 50만 원은 당신이 이 집에서 숨 쉬고 똥 싸는 비용으로 끝났어. 뭐라고? 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이렉트로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간 금융거래 내역서 다 첨부했어. 식비, 생필품,
심지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카드로 샀어. 기어도 1%도 못 가져가. 오히려 당신이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 비밀번호 유출해서 무단 침입 방조하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김한영이 한 거 완벽한 이혼 귀책 사유야. 재산 분할은커녕 당신이 나한테 정신적 위자료 뱉어내야 한다고. 알아들어? 들었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600만 원 들고 온 거지 새끼 사람 만들어놨더니 내 동생 뒤통수를 쳐? 당신들 꼼수 내 동생 변호사팀이 완벽하게 박살냈으니까 땡전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죠. 신우이와 아주버니는 서로를 원망하듯 노려보며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자,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윤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엄마가 하도 꼬드겨서 나도 모르게. 당신 알잖아.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우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연봉과 이 집 없이 못 사는 거겠지. 당장 안 나가? 이 독한 년. 네가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 도윤이랑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는 이 집 도윤이 집이기도 해. 우리 못 나가. 배째라.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해. 나 절대 안 나가. 시어머니가 소파에 드러누우며 적반하장으로 버티기를 시작했어요. 아주버니와 시누이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거실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 했죠. 저는 아주 침착하게 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어요. 네, 경찰서죠? 여기 땡땡 아파트 땡땡땡호인데요. 제 단독 명의 집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친인척들이 무단 침입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제 물건을 파손하려 하니 당장 출동해 주세요. 미쳤어? 진짜 경찰을 불러? 야, 너 이러고도 무서워할 줄 알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거실에 퍼진 고기 냄새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든 저를 번갈아 보며 경찰관이 상황을 물었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퇴거 불응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십니까? 아,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저 여기 집주인 남편이고요. 이분들 제 어머니랑 형제들입니다. 부부싸움 좀 한 건데 아내가 화가 나서 홧김에 신고한 겁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님, 이거 제 신분증이랑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원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집 소유주 100% 저 단독 명의입니다. 경찰관이 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대조했어요. 명확하게 제 이름만 소유주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경찰관의 표정이 단호해졌죠. 저 남편과는 방금 이혼 소송 시작했고 서류 넘어갔습니다. 저기 있는 시어머니, 아주버니, 시누이는 제 허락 없이 이 집에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왔고, 시누이는 제 명품을 훔친 절도죄로 이미 오늘 아침 고소장 들어갔습니다. 소유주인 제가 분명히 퇴거를 명했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하시든 강제 퇴거 조치해주세요. 선생님, 명의가 아내분 단독으로 되어 있고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아내분의 동의 없이 타인을 끌어들여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당장 일행분들 데리고 자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이 집 가장이고 여기 제 짐도 다 있는데 어디를 나가라는 겁니까? 선생님 짐은 나중에 민사로 해결하시든 합의하시든 하시고,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어머님이랑 형제분들 모시고 나가세요. 한 번만 더 경고합니다. 자진 퇴거 안 하시면 공권력 투입합니다. 경찰관의 엄중한 경고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신우이와 아주버니는 경찰의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자신들의 가방을 챙겨 현관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죠. 어딜 조용히 기어나가? 너희들이 이사 첫날 우리 엄마 밀치고 반찬통 집어 던지면서 내쫓았지? 똑같이 당해봐. 친정언니가 현관에 서서 도망나가는 남편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어요. 중심을 잃은 남편이 현관 밖 복도로 고꾸라졌고 그 위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시누이가 줄줄이 엉켜 넘어지며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삼겹살 냄새가 진동하는 기름진 옷차림 그대로 그들은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제 친정 식구들과 경찰의 감시 아래 현관 밖으로 완벽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엉켜있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내려다보며 도록을 닫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내 집에서 잘 처먹고 잘 놀았지? 이제 법원 구경, 경찰서 구경 실컷 해. 다음엔 철창에서 보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굳게 닫혔고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어요. 거실에 남아있던 고기 굽는 연기가 환풍기를 타고 서서히 빠져나가듯 제 인생을 좀먹던 끔찍한 짐승들이 영원히 차단되는 완벽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대로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말뿐이었어요. 경찰과 함께 시댁 식구들을 제 집에서 완벽하게 쫓아낸 다음 날부터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계획했던 모든 법적 절차를 자비 없이 진행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신우이와 백수 아주버니의 형사 사건이었죠. 사건이 접수되고 일주일 뒤 관할 경찰서 형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수사관이 신우이와 아주버니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니 피해자인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죠.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진술 녹화실앞 복도에 있는 신우이와 아주버니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신우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오빠가 언니 안 쓰는 가방이라고 팔아서 용돈하라고 해서 진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회사에 소문나면 당장 잘려요. 합의금은 제가 어떻게든 대출받아서 드릴 테니까 고수 좀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언니. 아가씨, 성인이고 직장까지 다니는 사람이 남의 드레스룸에서 몰래 물건 들고 나가는 게 범죄라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금. 아가씨가 중고마켓에 팔아넘긴 내 가방이랑 코트. 내가 심부름센터 직원 시켜서 내 돈 주고 다시 사왔어. 합의는 절대 없어. 법대로 처벌받아. 예, 윤지야. 네가 아무리 우리 도윤이랑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이한테 빨간 줄을 그으려고 하니?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그냥 PC방 갈 돈이 없어서 동생 집에서 게임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주거 침입이냐?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재수씨, 저 진짜 맹세코 게임만 했습니다. 집구석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도윤이가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낮에 와서 쉬라고 해서 온 겁니다. 저 이제 곧 면접도 봐야 하는데 전과 생기면 취직 아예 못합니다. 채수씨,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주버님, 실소유주인 제가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들어온 거 명백한 주거침입 맞아요. 선처나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선배, 들어가요. 저는 뒤에서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뒤로하고 수사관을 만나 단호하게 처벌 의사를 밝혔어요. 형사 고소건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이 가정법원에서 열렸어요. 조정기일날 남편은 변호사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변호사 수임료를 낼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증거 자료를 들고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어요. 조정희원 앞에서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위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내가 연봉이 높아서 집을 사긴 했지만 저도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가사노동을 전담하셨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분명히 기여했으니 아파트 지분의 최소 30%는 제 권리입니다. 위원님, 원고 측의 주장은 완벽한 허위입니다. 여기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보십시오.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은 피고의 단독 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원고가 보냈다는 50만 원은 원고 본인의 통신비와 식비 등 개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와서 살림 도와준 건 사실이잖아요. 아내는 돈 번다고 집안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의 자택에 설치된 홈카메라 영상 녹취록입니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고의로 앞치마를 두르고 사진을 찍으며 기여도를 조작하려 모의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자택 비밀번호를 가족들에게 유출하여 무단 침입을 방조하였고,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정의원은 저희가 제출한 빼곡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녹취록을 확인하고는 남편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했어요. 아파트 지분은 단 1%도 인정받지 못했죠. 오히려 남편은 저를 기만하고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방조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제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당연히 소송 비용도 전부 남편이 부담하게 되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걸어 나오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나 이제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위자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결혼할 때 들고 온 600만 원도 당신이 생활비로 다 썼잖아.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 입고 있는 그 정장, 신고 있는 구두 전부 내 카드로 산 거니까 당장 벗어놓고 가라고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위자료 2천만 원 제때 안 주면 당신 월급 통장 바로 가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마련해. 아이고 이 독한 거사. 넌 피도 눈물도 없니? 부부로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사람을 쫓아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아줌마, 하늘 무서운 줄 알았으면 면으로 돈으로 산 집 뺏을 궁리나 하지 마셨어야죠. 저는 법대로 순리대로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서 행패 부리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할 거니까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선배 변호사의 주도하에 시댁 식구들을 향한 경제적 응징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시노이는 특수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훔친 물건값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당장 돈이 없다고 버티자 선배 변호사는 시누이의 회사 월급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회사의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가면서 시누이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고 매달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모조리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신세가 되었죠. 백수 아주버니 역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제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와 전기세,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물어내게 되었어요. 돈을 갚지 못하자 아주버니 명의의 보잘것없는 통장마저 모조리 동결되었고, 주거 침입 전과 때문에 그나마 지원하던 중소기업 면접에서도 줄줄이 낙방하는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제게 줘야 할 위자료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가부를 받고 제2금융권에서 이자가 비싼 대출까지 끌어다 사서 겨우 위자료를 입금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신용점수는 바닥을 쳤고 매달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모든 것이 정리된 지 3달 즈음 지났을 무렵 저는 선배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들었어요. 참으로 현실적이고 지질한 결말이더군요.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는 낡고 비좁은 빌라로 기어 들어갔어요. 방 2개짜리 좁은 집에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아주버니 4사람이 모여 살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그들의 일상은 매일이 지옥 같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휩쓸고 지나가며 남겼던 고기 기름과 불쾌한 냄새는 입주 청소를 다시 불러 완벽하게 지워냈어요.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촌스러운 식탁도 버리고 제가 정말 원했던 완벽한 세련된 대리석 테이블로 새로 바꿨죠. 집안은 은은한 디퓨저 향기와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어요. 도어록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어요. 친정엄마와 친정언니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들어오고 있었죠. 예전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윤지야, 엄마 왔다. 오늘 네가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주려고 수산시장 가서 전복이랑 낙지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 퇴근하고 와서 피곤하지? 얼른 씻고 나와. 야, 역시 집이 넓으니까 숨통이 다 트인다. 그 거지 같은 식구들 싹 다 치워버리니까 집에서 빛이 나네, 빛이 나. 나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다? 손님방 침대 세팅해놨지? 당연하지. 언니 덮을 이불 어제 쇠로 싹 세팅해서 햇볕에 말려놨어. 엄마, 해물탕 냄새 너무 좋다. 나 진짜 배고팠어. 얼른 상 차리자. 내가 도마 꺼낼게. 엄마와 언니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그리고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집안을 포근하게 채웠어요.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그래.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내 동생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논팽이들한테 굽신거려? 앞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말고 똑부러지게 살아. 진짜 통쾌하다. 건배. 고마워 엄마, 언니. 걱정 마.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니까. 이 집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 셋만의 아지트야. 먹고 죽자. 남의 돈으로 산 집에서 뻔뻔하게 고기를 구워 먹던 불청객들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철저한 증거로 완성한 제 우아하고 자비 없는 반격은 이렇게 가장 완벽한 평화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온전히 제 힘으로 이룬 티끌 하나 없는 눈부신 일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